지금은 빌딩 숲 사이에 작은 표석 하나만 남았지만 한 시대 여성들의 열망과 투쟁이 응집되었던 장소가 있다. 근호의 봄부터 일제강점기 이곳은 조선 여성들의 해방을 향한 연대의 심장이었다. 교수님, 이렇게 작은 표석 하나에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곳은 당시 여성운동의 본부였다라는 거죠? 종로구 삼복로 100. 이 자리는 1927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조선 최대의 여성단체인 근우회 본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근호회 1927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이념을 넘어 결집한 전국적 여성운동 조직이었다. 조선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한 여성운동가들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7대 행동綱령도 발표했죠. 내용을 보면 꽤 진보적이네요. 경제적 자립, 교육, 법적 평등까지 전방위적이네요. 맞습니다. 근후에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약, 직업 속에서 체육대회, 자선음악회 등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신간회와 연대회, 여학생 시위, 여군 파업, 동맹휴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1930년 1월 15일 서울 지역 여학생들이 대규모 연합 시위를 벌였을 때 근호회는 그 배후에 있었다. 허정숙은 시위를 지도했고 그날 이후 근호회 간부 다수가 체포되며 조직은 침체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계는 YWCA를 통해서 농촌개몽운동으로, 사회주의계는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달리해서 여성해방운동의 불씨를 이어갔죠. 교수님, 여성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별적인 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후회는 이렇게 조직적이면서도 전국 단위로 활동을 했었던 거네요. 근후에는 그래서 여성운동의 분기점이자 또는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선 여성 전체의 주체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한 조직이었고 가정 안에서만 머무던 여성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표석에는 3.1 독립선언 광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여성과 혹시 관련된 장소인가요? 이곳은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공간이었고요. 바로 여기가 태화관입니다. 네. 태화관은 이후에 이제 감리교가 인수해서 태화여자관이라고 하는 사회사업 시설로 운영을 했고요. 그 안에 태화여학교가 있었어요. 태화여학교 감리교 여성교부가 운영한 사회복지와 교육을 겸한 근대 여성교육기관이었다. 1930년 1월 15일 여학생 연합 시위 당시 정교생이 거리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태화여학교는 단지 이제 교육기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고 실질적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성보육학교와도 연대해서 시위를 벌였죠. 태화관은 이제 역사 속 유적으로 남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여성들은 사회사업가, 교육자, 독립운동가로 성장했다. 작은 학교 하나가 이토록 많은 길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근후에 태화여학교,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곳 종로 한복판은 그저 행정과 상업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깨어나고 연대하며 자신의 삶을 거리에서 외쳤던 그러한 공간이었죠. 가부장제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여성들, 이념을 넘고 울타리를 허문 연대의 힘. 근후회와 태화여학교는 그들의 출발점이자 집결지였다. 이곳 인사동 한복판.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여성이 있었다. 간호사이자 산파,
독립운동가이자 생존자 박자해. 그녀의 삶이 스며있던 터전, 바로 박자해 삼파원이다. 교수님, 여기가 박자해 선생님 삼파원이 있었던 자리인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길 12번지 부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건물과 간판들에 가려져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자해. 그녀는 단지 신채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이었다. 황실 궁인 출신이었던 그녀는 숙명여고보 기획과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 의학강습소에 들어가 간호부와 3파 자격을 얻고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일했다. 박자해 선생은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체제안의 삶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만세운동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네. 간호사로서 동료들과 함께 간호회를 조직하고 비밀리에 활동했죠.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기 힘든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전문직 여성으로 독립운동까지 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삶을 증명했죠. 간호사로 일하다가 일본 경찰의 감식을 피하려고 부친 병문안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베이징으로 망명을 했고 그곳에서 신채호 선생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자의 삶은 단순히 혁명가의 아내로 끝나지 않았다. 둘째를 임신한 채 아이를 안고 귀국한 그녀는 서울 인사동에 삼파원을 차리고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었다. 일제 경찰의 감시 속 독립운동의 비밀 거점이자 신채호에게 정보를 전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공간이었다. 이곳이 그렇게 치열한 삶이 있었을 거라는 상상이 전혀 가지 않네요. 실제로 이 삼파원엔 손님보다 일본 순사가 더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감시하려고요? 뭐 아이들의 가방까지 뒤지면서 집요하게 감시를 해서 결국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1936년 2월 남편 신채호가 위순 감옥에서 옥사하자 박자의 삶은 더욱 외롭고 고단해졌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손님들은 끊겼고 생계를 위한 삼파일마저 줄어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박자의 삶은 단지 한 여성의 비극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독립운동가를 옆에서 지지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대표였죠. 어쩌면 독립운동은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켜주고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독립운동은 돌봄과 생존의 전선이기도 했다. 바로 이곳 인사동의 작은 골목 박자의 삼파원은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자 조용한 혁명의 최전선이었다. 3.1운동의 발원지 종로 탑골공원. 이곳은 단지 항일의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저항과 주장의 무대가 되어온 장소였다. 교수님, 지금도 이곳에서 사실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 대항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거리에서 지금도 사회적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건 역사가 멈춘 게 아니라 살아 숨쉰다는 증거죠. 서울 종로. 조선이 한양의 도읍을 정한 이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심장이 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끊임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오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흔적을 되짚어본 건 단순한 과거를 끄집어서 한번 회상해 본 것은 아닐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잊혀질까 봐 애썼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네요. 서울 종로는 언제나 저항의 거리였고 앞으로도 그 정신은 계속될 것이다. 이 거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만세의 목소리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